이번 시간에는 컴퓨터 사고력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컴퓨터 사고력이라고 하는 걸로 과제를 설계할 때요, 분해하고 패턴을 이해하고 추상화해서 알고리즘을 활용한 체계적인 문제 해결과 과제 수행 프로세스를 여러분과 함께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해당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왜 컴퓨터 사고력인가, 왜 컴퓨터 싱킹인가 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소프트웨어 교육이라고 하는 정말 코딩이 아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고력 중심 교육인데요. 우리 지금 현재 AI가 도입돼서 2023년 11월부터 여러분이 AI를 사용을 하고 계신데, 이런 미래 사회에서 요구하는 컴퓨터 사고력이 창의 융합 인재 양성이에요. 그래서 복합적인 문제를 컴퓨터 관점에서 재정의하고 효율적인 해결 절차를 설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창의융합 소프트웨어 기초 교재를 개발한 게 있는데요. 거기서 컴퓨팅 사고력이란이라고 이렇게 정의해 봤어요. 컴퓨팅의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를 기반으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고 능력, 이렇게 정의했었는데요. 해당 내용을 우리가 컴퓨터 사고력에 대한 걸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사람이나 기계가 수행할 수 있는, 그리고 지금 현재 인공지능이 대답하는 것처럼 문제를 정의하고 그에 대한 답을 기술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컴퓨팅 사고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변화하는 환경에 최적화된 방식의 생각하는 방법의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컴퓨터 사고력을 우리가 앞으로 키워야 되는 중요한 하나의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답이 하나가 아닌, 그러니까 오픈이라고 하는 열린 문제예요. 그래서 포괄적이고 좀 유의미한 답을 찾는 것. 그래서 컴퓨터가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전 과정에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역량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표현하는 모든 것들의 패턴과 결론에 대한 것을 구조화시키는, 그래서 정말 실질적인 거는 문제를 분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작은 단위 모듈화 시켜서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다 보면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가 보이는, 여러분 한동안 대학 축제가 없다가 생겨난 지 최근 몇 년이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기획해야 되고 홍보해야 되는지 선배들한테 넘겨받은 자료가 없이 시작을 한 대학들도 상당히 많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지켜본 사람으로는 대학의 이제 축제가 과거하고 달리 신선하다, 새롭게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정말 분해하는, 조각조각 내서, 그래서 이런 말도 많죠. 꿈은 손으로 적으면 목표가 되고 발로 뛰면 이룬다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꿈이라고 하는 건 크게 내용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세부적으로 투두리스트처럼 하나하나 해결하는 항목을 쪼개서 우리가 작은 단위로 나눈다면 하나하나 목표를 빠르게 이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핵심적인 코어 싱킹이라고 하는 핵심 사고는 추상화와 알고리즘입니다. 우리 어려서 여러분의 엄마에게 이를 닦는 방법을 배웠을 거예요. 그죠? 처음에는 엄마가 직접 닦아주기도 하고 어려서, 그리고 점점 커가면서는 치약, 칫솔 붙잡고 몇 번 윗니, 아랫니, 어금니 닦고 또 삼키지 않고 뱉어야 되고 물로 헹궈야 된다는 거를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배우셨을 거예요. 그것처럼 어떤 것을 추상화하는 것, 특히 우리 라면 끓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맛있게 끓여 먹는 거는 라면 봉지에 써 있는 레시피 그대로를 그대로 절차대로 따라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모델을 만드는 것을 우리는 추상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알고리즘은 그런 작게 나누어진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련의 절차나 규칙을 순서대로 정말 단계별로 표현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고 확장하는 단계를 거치는데요. 컴퓨터에 의해서 자동화되기도 하고
우리가 시뮬레이션 해볼 수도 있고요. 병렬화시켜서 여러 작업을 동시에 실행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하죠. 그래서 실행하는 과정에서 자동화하는 것, 그리고 가상으로 우리가 직접 실행하기 어렵다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가상환경에서 직접 해보는 거죠. 모의 실험으로.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가는 것을 우리는 컴퓨터 띵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분해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은 작은 단위로 나눠서 우리가 해결하는 건데요. 어떤 것을 인풋으로 줄 거고 어떤 것을 아웃풋으로 얻을 거고 한계점은 어느 것인지, 그리고 기능적으로, 그리고 데이터, 프로세스적 관점에서에 대한 내용을 쪼개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나눠진 데이터의 인터페이스, 다시 합쳐질 때 필요한 연결고리 등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는 우리가 축제에 대한 걸 예를 들었는데, 우리 간단하게 학과에서 하는 행사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박람회라고 하는 걸 만든다라고 하면 우리 참가 신청 접수를 받아야겠죠. 그리고 신청 접수하신 분들을 또 명찰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방명록처럼 참석하게 되면 출석을 확인해야겠죠. 그러면 현장에 부스를 어떻게 배치할 건지 설계해야 되고, 장비에 대해서 마이크나 또는 스피커, 그리고 안전적인 관리에 대한 것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면서 예산이라든가 물품을 구매하는데 영수증을 처리한다거나,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조각조각 나눠서 담당자도 정하고 해당하는 항목으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분할하는 것도, 또 그 안에 제가 이제 교재 개발한 거의 페이지까지 언급한 거는 인용했을 때 우리 얘기하는 거라 뒤에 출처에 대한 거 밝히는 방법도 여러분이 배우실 겁니다. 그래서 문제 안에 숨겨져 있는 패턴이라는 걸 찾아서 다음에 표시할 단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봐야 되는데, 이것들을 재사용 가능하게 모델화, 모듈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과정을 우리는 패턴 인식과 일반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묶을 수도 있고 규칙을 발견하거나 예외 사항을 체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 가지 예시를 갖고 여러분하고 문제도 풀어볼 텐데요. 이동수단에 대한 비교예요. 여러분은 카카오 지하철, 그 다음에 또는 네이버의 길찾기, 또는 티맵이라든가 카카오맵이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어딘가 움직일 때 대중교통이나 걸어 다닐 건지 자차 운전을 할 건지에 대한 시간과 비용에 대한 것을 여러분이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간과 비용은 반비례한다는 패턴이 발견됐고요. 그리고 재사용이 가능한 체크리스트와 표준 템플릿, 어디서 출발하고 어디 도착할 건지, 그런 것들을 기지하는 공통의 함수들을 모듈화 시킵니다. 그러면 추상화하는 것도 다시 이제 또 살펴볼게요. 추상화란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요소는 삭제하고 필요한 핵심 요소를 파악해서 단순화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핵심 요소라고 하는 것은 직접 영향을 주는 데이터와 변수를 남기는 거고요. 복잡성을 제거한다는,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한다는 것은 현실 세계에서의 여러 가지 영향을 주지 않는 그 지엽적이거나 아주 사소한 것들은 과감하게 생략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델링은 구조화해서 연결 가능한 형태의 모델을 만드는데요. 이런 거죠. 내비게이션 지도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건물의 색상, 가로수, 종류, 간판 같은 거 다 삭제되고, 도로나 거리나 제한 속도, 방향 정보만 우리가 내비게이션에 제공하잖아요. 그리고 내비게이션에 차가 움직이면서의 그 진로에 대한 방법, 좌회전, 우회전, 또는 피턴, 유턴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알려주게 되죠. 그리고 거리의 제한 속도가 상당히 중요하니까 제한 속도에 대해서 경고음을 발생하기도 하고요. 이게 집중 알고리즘입니다. 알고리즘이란 우리가 정말 잘게 나누었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수행할 건지 일련의 절차와 이 순서대로 기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슈도 코드라고 하는 예시 코드를 가지고 반복을 한다거나 출발하거나 내가 걷는지 버스를 이용할 건지 아니면 기차를 이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택시를 이용하거나 여러 가지의 값들을 비교하는데 정확하게 도출해야 되고 효율적이어야 되고 명확한 모호하지 않아야 되고요. 재사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래서 네이버 길찾기 같은 경우도 출발해서 도착지 그리고 버스, 대중교통, 택시 또는 자가용 또는 걸어서 도보로 이동하는지에 대한 옵션적인 거를 다 체크하죠. 그리고 그것을 가는 길에 대한 것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고속도로 우선을 할 건지 일반도로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알고리즘적으로 체크를 하는데요. 이것을 크게 우린 6가지 단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떤 문제에 대한 걸 정의한다고 했을 때 문제에 대해서 정의하고요. 제약사항들 찾고 우리 공감하거나 해당했던 것들의 문제를 찾으면 그것을 작은 단위로 과업별로 분해하는 쪼개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패턴을 찾아서 공통적인 규칙을 만든다거나 핵심 변수를 지정해서 단순한 모델의 추상화 과정을 거치고요. 그것들의 절차나 역할, 자료의 흐름에 따라서 알고리즘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실행하면서 검증하는 시뮬레이션을 한다거나 체크리스트로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과제 브리프라고 하는 거랑 문제에 대한 분해도 그리고 모델, 변수에 대한 것도 나오고요. 절차에 대한 것도 절차도도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테스트 케이스가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런 6단계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디자인 싱킹과 컴퓨터 싱킹이라고 하는 컴퓨터 사고력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6가지 단계로 만들죠. 그래서 문제를 정의하는 것, 분해하는 것. 그래서 컴퓨터가 생각하는 것과 디자이너가 생각하는 것. 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범위 내에서 생각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디자이너가 생각하는 방법을 정의한 건 디자인 싱킹. 컴퓨터가 절차대로 컴퓨터에서 해결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분해하고 해당하는 알고리즘을 추출하고 내용을 정의해서 사용하는 이 단계까지를 우리는 컴퓨터 싱킹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미니 실습을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에서 서울 콘서트를 가려고 해요. 부산에 사는 철수가 서울에서 열리는 콘서트에 참가하려고 하는데 정말 최적의 이동 시간 그리고 시간도 최저, 비용도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다만 제약사항으로는 콘서트에 1시간 정도 전에 도착하고 예산 한도 내에서만 내가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활동 가이드라고 하는 걸 만들 때 교통수단은 KTX, 버스, 비행기, 또 시간에 대한 비용, 소요 시간을 검색하게 되고요. 그것들을 우리가 비교표, 매트릭스를 작성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문제를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 이동하는 것, 그리고 기다려야 되는, 그리고 뭔가 관람하고 내가 귀가하는 각각의 단계별로 쪼개야 돼요. 그리고 예산과 도착 시간,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택 절차나 코드에 대한 것을 작성하는 게 활동 가이드가 되죠. 그리고 산출물을 만든다고 하면 교통 시간, 수단별로 내가 비용은 어떻게 드는지, 출발지와 목적지에 가는 방법, 그리고 내가 그것에 따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끔 순서나 내용에 대한 것을 체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죠. KTX가 비싸요. 근데 KTX만큼 버스나 차로 이동하는 것보다 시간에 대한 정시성이 보장이 돼 있죠. 그래서 비상사항에 대처할 때 매진할 때 있죠. 표가 매진됐을 때. 이벤트 처리예요. 그래서 예외 처리까지 고려한 이 미니 실습을 하는데 제가 답안을 우선 여러분이 면대면 수업이 아니다 보니 답안을 먼저 제시하면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전 그 예제를 보면 대학생 철수가 서울 잠실 주경기장에서 열리는 콘서트를 보고 싶대요. 최소 비용으로 늦지 않게 도착하는 그것을 계획을 세우면 이렇게 표로 정리할 수 있겠죠. 자료 수집부터 분해하고 패턴 인식하고 추상화, 알고리즘까지. 그래서 정말 수단별로 비교해야 되고 단위 기간별로 쪼개고 교통체증이나 환승할 때의 규칙 같은 것들 찾아야 되고요. 그 모든 것들의 핵심 변수만
내가 항상 최적에 대한 내용을 찾아갈 수 있도록 변수만 남겨서 모델링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적의 선택 절차를 수립해야 되는데 입력 과정을 한번 볼게요. KTX, 고속버스, 비행기, 그러면 그것에 따른 소요시간이나 편도, 왕복, 이것들의 터미널 위치나 비용에 대한 것을 조사를 해야 되고요. 그러면 집에서 부산역까지, 또 부산에서 서울까지, 그리고 서울에서 경기장까지 이동이 세 가지가 있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부산에서 서울로 도착하는 정말 그 정시에 도착해야 되고 비용에 대한 것도 제일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부산에서의 서울을 집중해서 볼 거예요. 그리고 주말에 서울 시내는 지하철이 빠르다. 그리고 기차나 버스는 출발 최소 15분 전에 도착하는 게 필요하다. 비행기라면 조금 다르겠죠. 그리고 불필요한 거는 내가 좌석의 색상, 차종이나 휴게소 뭐 들리는 건지, 출발 시간이나 도착 시간, 비용에 대한 것까지는 꼭 필요하겠죠. 그래서 불필요한 사항이나 필요 사항을 체크해야 되고요. 도착 시간은 19시에 시작하기 때문에 1시간 전 도착할 수 있는지, 비용이 최소로 드는 건지 선택해서 다음에 대안이 어떤 거가 있는지를 선택하게 돼요. 그러면 결과물에 대한 걸 우리가 찾겠죠. KTX는 2.5시간, 6만 원이고요. 버스는 4.5시간, 4시간 반이 걸리는데 35,000원이에요. 그러면 비용적인 거 생각을 해야 되고요. 총 시간에 대한 것도 집에서 부산, 부산에서 서울, 서울에서 경기, 경기장까지 도착하는 대기 시간에 대한 거를 체크해야 돼요. 제약사항으로는 여유 시간은 최소 이동하면서의 여유 시간은 15분, 앞뒤 15분에 대한 거 생각하셔야 되고요. 단순화된 경로를 우리가 비용, 그 다음에 시간, 그리고 어떻게, 어떤 것들 이용한 어떤 이동수단을 사용할 건지, 그리고 의사결정을 이제 만들게 되겠죠. 순서도에 따라서 내가 고속버스로 출발할 거다. 가성비가 제일 좋다. 네, 4시간 반 움직이는 고속버스. 그러면 4시간 반 서울에 도착하고 늦어도 5시, 5시 서울 버스터미널에 도착해서 잠실까지 지하철 이동하는 시간, 이런 거 고려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수립하고 해당하는 것을 하나하나 조사하고 체크해 두면 네, 똑같이 사용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실무에 대한 연계 과정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과제 설계에 대한 템플릿을 미리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이거는 잘 어떤 주제에 대해서 한다라고 하는 건 자율적으로, 그리고 자랑하기라고 하는 거에 남겨주시면 좋습니다. 과제는 기본 문제 정의에서부터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성공 기준을 갖는 거고, 제약사항이 명확한지, 그리고 문제를 조각조각 냈을 때 단위에 대한 시각화하는 과정,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것을 어떻게 입출력에 대한 구조, 절차나 순서도에 따른 의사코드 살펴봐야 되고요. 검증하는 거죠. 저도 자동차로 이동할 건지 대중교통으로 이동할 건지, 또 그 시간은 어떻게 되고 일반도로 우선으로 가는지 고속도로 우선으로 가는지, 어느 시간대에 출발해야 빠르게 도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다 체크하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하나에 대한 기준을 갖고 내용에 대해서 꼼꼼하게 체크할 수 있도록 하고, 줄 글보다는 아무래도 다이어그램이나 표로 나타내면 조금 더 보기 편하겠죠. 가독성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산출물에 대해서는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 실무 템플릿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럼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적인 요약사항으로는 이제 컴퓨터 싱킹이라고 하는, 컴퓨터 싱킹 또는 컴퓨터 사고력이라고 하는 프로세스는 문제를 정의하고 분해하고 패턴화시키고 추상화하고 알고리즘화 시켜서 검증하는, 요것들을 단방향이 아니라 각각 피드백을 계속 이뤄가면서 하는 순환적 과정입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자료 수집하고 분석,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기초가 되는
데이터에 대한 패턴 인식과 추상화 이런 부분을 이제 데이터를 중시해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구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단순한 코딩 기술이 아니라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잘게 쪼갠 논리적으로 재조립하는 설계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이 문제에 대한 정의를 하고 모순이 없는지 또는 분해하는 요소 간의 인터페이스가 정확하게 명확한지 그리고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부분이 제3자에도 실행할 만큼 명시적이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전공에 따라서 어떤 과제를 하나 만드신다면 학습한 이 컴퓨터 싱킹 6가지 프로세스로 재설계하시고 해당하는 내용을 자랑하기라고 하는 그 패들렛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컴퓨터 싱킹이라고 하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각 절차대로 일어나는 것 이것들을 꼼꼼하게 살펴보셨고요. 해당 내용에 조금 더 내용을 컴퓨터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이제 컴퓨터 싱킹이라고 했을 때 우리 주제별 다양한 것들을 공부하시고 계신데요. 디자인 싱킹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거쳐서 컴퓨터 사고력이란 어떤 내용을 추상화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상화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상화 사례라고 하시면 여러분이 이런 지하철이라든가 요즘 제미나이하고 로그인 돼 있으면 AI 기본적인 내용과 같이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추상화에 대한 이해와 사례 그리고 추상화에 대한 예제 같은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수학에서 다뤄지는 거나 추상화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이 많이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추상화 사례는 일단 저는 대표적인 거라고 하면 이미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내 이 지하철표예요. 카카오 지하철. 그래서 여러분이 해당하는 사항에 너무 이제 디테일한 이미지들이 많이 없긴 하네요. 이 많은 지하철 추상화한다면 어디서 출발할 건지, 어떤 곳에서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것을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수도권이라고 하는 지도 배경보다는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노선표가 조금 더 편하겠죠. 제가 일부러 사례에 대한 걸 찾기 위해서 구글에서 검색을 해봤어요. 여러분이 설명을 더 상세하게 해줘 또는 정의해줘, 내가 가방을 만들 때 또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일상의 모든 문제들을 과정에 거쳐서 이제 추상화하는 과정이 거쳐진다면 해당하는 노선들, 그럼 여러분이 추상화한다는 것은 간단하게 이런 협업하는 툴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예제에 대한 사례를 하나 찾아본 것 같고요. 우리가 컴퓨터의 추상화 기법이라고 하는 것들, 제가 이런 기법들도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수업 시간에. 그래서 추상화 기법도 이렇게 찾아보시면 추상화하는 과정이 일반적인 분류, 자동차에서 분류하는 것, 우리 자동차 같은 경우도 분류하는 방법이 많겠죠. 스포츠카인지 SUV인지 또는 우리 일반적인 자동차인지, 그 다음에 일반화하고 특수화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죠. 운송수단이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자동차도 있고 자전거도 있고 기차도 있는 거죠. 비행기도 있고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세단이나 미니밴 더 추가적으로 나눠지는 것을 얘기하고요. 또 집합과 분해라고 하는 건 이거예요. 자동차라고 하는 걸 본다면 거기서 자동차 차체, 엔진, 차체에서도 문과 뒤에 후드 부분 또는 샤시처럼 되어 있는 부분과 바퀴 부분, 그래서 이런 추상화 기법에 대한 것도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상화에 대한 방법을, 그리고 우리가 이를 닦는 것처럼 하나하나 각 단계를 거쳐서 그것을 자동화시킬 수 있는 알고리즘을 찾는다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디자인 싱킹과 컴퓨터 싱킹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고요. 또 하나는 컴퓨터가 할 수 없는 역할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감정이라든가 배려, 그리고 이 내용에 있어서 전반적인 내용의 선택이나 결정사항은 꼭 사람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추상화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해당하는 여러분의 내용이나 참고 자료 같은 경우는 패들렛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자랑하기, 그리고 강의 보면서 매년 여러분이 남겨주시면 저도 각 남기는 거에 여기 반응을 표기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절차나 질의응답을 남기시면 바로 알림창으로 알 수 있어서 여러분의 궁금사항들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이 추상화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우리 앞서 사용해 봤을 때 디자인 싱킹과 추상화라고 하는 우리 컴퓨터 싱킹 단계, 우리 CT 6단계라고 하는데 컴퓨터 싱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 대한 공감부터, 그러니까 감정이 조금 더 돋보이는 디자이너의 생각하는 방법이냐, 뭔가 명확하고 모호한 점이 없는 0과 1로 구분되는 컴퓨터를 사용하는 컴퓨터 싱킹이냐 라고 하는 차이인데요. 둘 다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각 단계별로 차근차근 해결해 가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디자인 싱킹과 컴퓨터 싱킹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창의력이나 복합 문제 해결 능력, 내가 나의 역량과 능력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보는 시간을 앞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